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에도 대면 강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또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할 내용은 이제 재생성 평가에 대한 건데, 네. 지난 시간 내용이 사실 아직, 충분히 소화가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빈혈 환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임상가의 관점, 진단 측면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재생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항상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 재생이 잘 된다 그러면 기전적으로 용혈이나 출혈이 되기 때문에 다른 원인들에 의한 빈혈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용혈의 원인, 출혈을 일으키는 원인이 있는가 없는가만 집중해서 뭐 추가 검사를 한다든지 또는 이제 임상 검사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관심은 재생성 여부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난 시간에 이제 지표, 그렇죠? MCV, MCHC, RDW, 또 그다음에 이제 헤모글로빈 RBC까지 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지표를 통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떤 경우에 특히 그치? 빈혈이 있는데 MCV가 증가했다 그러면 이게 재생 빈혈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라고 이제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MCV 증가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마침 지난주와 이번 주 사이에 또 재미있는 케이스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환자는 이제 참고로 간짜장을 먹었습니다. 간짜장. 군침이 돌죠. 간짜장 그러면 연상되는 게 뭡니까? 그렇죠? 네. 그냥 짜장보다도 더 많아 보이는 뭐예요? 양파죠, 양파. 이런 걸 먹이면 안 되는데. 자, 이 환자를 보시면 3월 16일 날 먹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빈혈이 수치상으로는 없었지만 그렇죠? 이게 쭉 진행이 돼서 18일에는 494까지도 이렇게 떨어진 걸 그렇죠? 490만 개로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뭐냐면 빈혈이라는 것이 그렇죠? 한 번 검사 결과에서는 빈혈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게 빈혈이 진행되는 과정인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는 것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환자의 변화를 보시면 어때요? 그렇죠? HCT, 헤모글로빈, MCV까지 다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MCHC는 뭐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특히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게 뭐냐면 MCV가 어때요? 72.1, 72.9, 74.5. 자, 그러니까 여기서 뭘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하, 재생성 빈혈이 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연속적으로 보니까 더 이 MCV 증가가 뭘 의미하는지가 아마 또 한눈에 이제 파악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환자 백혈구 쪽에서 보시면 이제 간별 계산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아직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호중구들이 레퍼런스 레인지보다는 약간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몸에 이상이 생기면 뭐 WBC는 특히 호중구들은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RDW는 18.4, 16.4, 16. 그렇죠. 오히려 MCV는 증가가 되는데 오히려 또 RDW는 또 증가하지 않고 또 이런 패턴이네요. 그렇죠.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임피던스 장비에서는 이것을 좀 입체적으로 알아보는데 좀 한계가 있어서 지난번에 이제 RDW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렇죠. 자, 이렇게 히스토그램이 있으면 한 68% 선에서 이제 평가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RDW가 감소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어드비아나 이런 장비를 한번 봐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큰 게 증가하면서 약간 쉬프트 되긴 했지만, 요 폭이 좀 좁아진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네,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자, 세망적 혈구를 보시면 이 장비는 비교적 세망적 혈구가 정확하기 때문에 이 장비에서는 세망적 혈구 값을 평가하는 게 더 좋기는 합니다. 네, 이런 지표들을 확인하는 것보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배운 게 있으니까 일단 MCV의 변화 또는 3월 18일 검사에서는 MCV가 레퍼런스 레인지보다 증가했으니까 재생 빈혈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렇죠? 자, 세망적 혈구, 미성숙한 적혈구는 이제 1%, 네, 1%. 여기서 이제 프로가 전보다는 좀 증가하긴 했지만 이거는 RBC가 증가했으니까 프로가 증가한 거긴 하겠죠. 그렇죠? 개수로 보게 되면 사실 5만 9천, 5만 6천, 5만 개 이렇게 떨어졌는데 사실 이 경우는 좀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좀 양파 중독, 산화 중독이기 때문에 이게 하인즈 바디가 많은 경우에는 뭐 세망적 혈구 개수라든지 또는 이 헤모글로빈과 관련된 수치, 그러니까 헤모글로빈, MCHC, MCH에서는 오류 값이 날 수 있다는 거 지난 시간에 아마
지표에서 앞쪽 부분에 그렇죠. 매뉴얼 헤모글로빈 할 때 제가 좀 언급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빈혈이 이렇게 진행됐는데 MCV가 증가가 됐으니까 융혈성이나 출혈성이겠구나. 그렇죠. 근데 히스토리 테이킹에서 간짜장을 먹인 히스토리가 있으니까 산화중독성 빈혈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말표본에서 또 뭐 추가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은 네, 여기 보시면 딱 티가 나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적혈구에 혹 같은 것이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어때요? 그렇죠? 중심 창백은 아닌데 살짝 염색이 안 된 부분들이 이렇게 적혈구 내에 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하인즈 바디가 몸체하고 이렇게 겹쳐 있는 부분은 이렇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돌출된 하인즈 바디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울러서 어때요? 이렇게 중심 창백이 없는 부상적혈구 같은 그렇죠? 이런 세포들도 매우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난 시간에 이제 그 혈구 형태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도말표본에서 우리가 유의해서 보는 건 뭐냐면, 하인즈 바디, 익센트로사이트, 스페로사이트 정도, 그 다음에 엘립토사이트, 이 정도가 임상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이런 소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히스토리 테이킹상에서 간짜장 먹은 히스토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굳이 CBC 검사나 도말표본이 아니더라도, 예, 융혈성 빈혈이 있을 수 있겠다. 이게 예상할 수는 있긴 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만약에 그런 히스토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뭐 사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은 뭐, 보호자는 열심히 주방에서 음식만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걔가 옆에 쓰러져 있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산화 중독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뭐 예상을 할 수 있지만 또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 도말표본 봤더니 그쵸.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이제 MCV 증가도 있고, 또 이 사진에서처럼 지금 하인즈 소체, 또 이 사진에서 보이지 않지만, 익센트로사이트 이렇게 있다 그러면, 뭐, 음식을 하고 있었으니까 아마 이제 양파 같은 재료를, 그쵸. 쓰레기통에 좀 버리셨는데, 강아지가 그걸 먹어서 아마 양파 중독이 왔을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MB 염색까지, 또 레티큘로사이트 스테인 도말병까지 같이 의뢰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 레티큘로사이트 스테인이나 NMB 염색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파란색의 점으로 이렇게, 파란색은 아니에요. 약간, 그쵸? 녹청색 정도의 염색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쵸? 이런 소체들이 적혈구에 뭐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달라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네, 이렇게 해서 NMB 통해서 이 하인 소체는 좀 더 뚜렷하게 볼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런 것을 이제 세망적혈구, 미성숙한 적혈구라고 합니다. NMB에 의해서 또 레티큘로사이트 스테인에 의해서 RNA 또는 라이보좀들이 이런 식으로 침착이 돼 있는 것을 우리가 레티큘로사이트 세망적혈구다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자, 다른 증례도 한번 볼까요? 다른 증례의 경우에는 딱 이렇게 검사 결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말표본이 의뢰가 됐는데 사실 도말표본에서 특별하게 뭐 소견이 없었습니다. 검사 결과에서는 마일드하게 빈혈이 있고요. 그렇죠? 다 비슷하게 감소를 했고 MCV는 좀 어퍼 리밋에 좀 가깝긴 하네요. 사실 뭐 이 경우도 증가했을 수도 있고 증가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이게 만약에 임피던스 장비다 그러면 이제 이게 여기서 재생성 검사가 들어가 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네. 지난 시간에 한 것 중에서 MCV가 정상인 경우를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생 전 단계이거나 비재생성 빈혈일 수도 있고, 원래 낮았는데 증가했을 수도 있고, 있죠. 이런 것은 다 결론이 어디서 나냐면, 세망적혈구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 다행히 이 장비는 세망적혈구 개수가 좀 정확한 장비입니다. 여기서 봤더니, 어때요? 예, 45만 개로 정상보다는 증가했지만 비율로 봤을 때는 0.95%. 그렇죠. 빈혈이 지금 진행이 됐는데 0.95%. 이제 오늘 이제 그 CRP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렇죠. 이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전체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corrected reticulocyte 퍼센트다 그래서 HCT당 적절한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세망적혈구는 지금 부족하다 이런 상태. 그럼 이제 이 환자는 뭐냐면 비재생성 빈혈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WBC가 증가했기 때문에 첫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 이게 혹시 만성 염증 질환에 의해서 발생한 비재생성 빈혈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보통 하게 되고 만약에
만성 염증 질환이 없거나 그러면 혹시 간부전이나 신부전이나 또 만성 소화기 질환 이런 또는 호르몬 계통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게 되고 맨 마지막에는 뭐냐면 혹시 골수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식으로 보통 접근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두 증례이긴 한데 항상 빈혈 환자가 오게 되면은 항상 관심은 뭐냐면 재생이 충분한지 안 한지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걸 위해서 지표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도말표본에서 어떤 특이한 소견이 있는지 그리고 세망적 혈구가 비교적 정확하게 계수가 된다 그러면 그 세망적 혈구 계수값에 의해서 또 재생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재생성 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성 평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지만, 재생성, 빈혈 있는 환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빠른 시간에 정확하게 재생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물론 검사를 해서 재생성을 알아야만 진단이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임상 소견을 봤을 때도 우리가 진단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어떤 환자가 내원했는데 피를 흘리고 왔다, 그렇죠? 혈변, 혈뇨가 있다 그러면 이 재생성이 있는 빈혈이겠구나 이렇게 예측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반드시 검사를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제 검사 측면에 있어서는 하여튼 최대한의 검사 방법을 활용을 해가지고 재생성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생성 평가. 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CBC의 역사는 재생성 평가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죠? 적혈구 쪽에서는 재생성 평가가 정확하게 된다면 그 장비는 임상 현장에서 매우 경쟁력이 있죠. 게다가 가격도 리즈너블 하다면, 그렇죠? 그러나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백혈구를 얼마나 감별 계산을 잘 하고 또 미성숙한 호중군을 잘 구별하느냐 이건데 백혈구 쪽은 아무리 장비가 좋아도 아직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재생성 검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누누이 말씀드린 거고, 평가 방법은 첫 번째, 지난 시간에 한 거죠. 지표를 통해서 최대한 재생성에 대한 정보를 끄집어낸다. 민감도가 낮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몰표본을 관찰해가지고, 농염적 혈구, 그렇죠? RNA가 있어서 다른 적혈구보다 좀 더 호염성으로, 그러니까 약간 좀 회색빛깔이 감돌거나 약간 보랏빛깔이 감도는 이런 미성숙한 적혈구가 많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평가하는 방법, 광학 현미경상에서 그런 방법도 있긴 한데, 도말표본을 만들고 또 관찰해야 되니까 좀 시간은 걸리긴 하겠죠. 많은 그래도 그렇죠? 지표보다는 좀 더 민감도가 높은 방법이긴 합니다. 시간이 더 걸리긴 하지만 아예 직접 매뉴얼로 NMB 염색이나 레티큘로사이트 스캔을 해서 미성숙한 적혈구만 카운트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긴 하겠죠. 그렇죠? 물론 이제 이것도 사람이 한 거기 때문에 숙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관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렇죠? 도말표본에서 이제 500개에서 1000개의 미성숙한 적혈구 중에서 이제 미성숙한 적혈구가 몇 프로인가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건데 보는 부위에 따라서 그렇죠. 도말표본도 균일하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얼마나 균일하게 잘 펴져서 만들어졌는지도 중요하고 관찰을 얼마나 그렇죠. 표준화해서 관찰을 하느냐 이런 방법 깊이 들어가면 이것도 사실 공격받는 부분이 많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매뉴얼이 아주 숙련이 되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임상 현장은 아무래도 이제 바쁘다 보니까 자동 혈구 계산기에서 정확하게 계수가 되면 참 좋겠죠. 임피던스 장비는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혈구들이 종류가 되게 많은데 혈구들을 이제 구별하는 방법은 오로지 사이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미성숙한 적혈구도 이제 나름의 데이터를 기초해서 이제 구별하게 되지만 정확도가 매우 떨어지죠. 레이저 사이트는 염색을 시켜서 레이저를 쏴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게 되다 보니까 비교적 정확하게 미성숙한 적혈구를 계수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임상에서는 프로사이트, 그 다음에 프로사이트 전신이라고 전신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스맥스의 미니어처가 이제 프로사이트인데, 그렇죠? 랩 장비가 시스맥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드비아 장비 같은 고가의 장비가 미성숙한 적혈구를 비교적 정확하게 계수할 수 있는 장비죠. 이렇게 네 가지 방법으로 재생성을 평가할 수가 있다.
자, 이 환자를 보시면 빈혈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네요. 그렇죠? 시작이 되고 있고 MCV를 보시면 77.7로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생이 되겠구나. 그렇죠? RDW 값도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더 확신 있게 재생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옆에 도말 부분을 보게 되면 그렇죠? 이렇게 다른 적혈구보다 좀 더 진하게 염색이 된 농염 정도가 좀 약하기도 하고 아주 진한 것도 있고 그렇죠? 이런 걸 가지고 소리가 농염식물 부분이 보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도말 부분을 봐도 재생이 되는구나 생각할 수가 있고 아울러서 여기 보시면 그렇죠? 이런 하웰 졸리 소체가 두 개가 있는데 이런 하웰 졸리 소체들이 뭐 여기저기에 관찰이 되네요,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심 창백이 보이지 않는 이런 구상적 혈구, 면역맥에서는 용혈성 빈혈이니까 당연히 재생이 잘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물론 면역맥성이라서 다 재생이 잘 되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는 재생은 잘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지표로 좀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MCV가 70입니다. 빈혈은 상당히 심하네요. 그렇죠? 심한데 MCV는 70이에요. 이런 경우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MCV 정상 플러스 빈혈인 경우. 만약에 연속 검사가 있다면 그 변화를 보면서 아까 제가 이제 케이스 하나 정리해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면서 이제 쉽게 재생성 여부를 평가할 수가 있는데 이 한 번 검사했을 때는 이게 어려운 거죠. 그렇죠? 재생 전 단계일 수도 있고 원래 MCV가 낮은 상태에서 재생이 된 걸 볼 수도 있고 또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만성 염증성 질환에서 또는 어떤 기타 원인에 의해서 비재생성 빈혈이 있는 경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사실 뭐 이제 임상을 좀 하게 되면 예를 들어 틱이 많이 달라붙어 있다 그러면 이것도 일종의 출혈성 빈혈이 됩니다. 그러게 되면은 재생이 예상은 되는 거죠. 장비로 개수했는지 또 매뉴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세망적혈구 개수했을 때 13만 5,800개로 레퍼런스 A보다 훨씬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ABS 레틱, Absolute Reticulocyte 이런 식으로 보고된 걸 보면은 이 장비는 세망적혈구 개수가 정확하게 제공이 되는 장비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뭐 매뉴얼로 했던 장비에 의해서든 세망적혈구 데이터까지 좀 더 정확하다 그러면은 그렇죠. 이 MCV의 숨은 의미를 쉽게 알 수가 있겠죠. RDW도 아마 증가가 되는 것 같은데 이 자료 만들면서 좀 누락이 된 것 같네요. 자, 이런 배경에 의해서 세망적 결구 개수가 중요하다. 자, 뭐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이렇게 루브리사이트라고 합니다. 이런 세포들 핵이 있는 적혈구의 전구세포 중에서 루브리사이트, 사실 이거보다 좀 더 미성숙한 게 두 단계가 더 있습니다. 루브리블라스트, 그 다음에 프로루브리사이트.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루브리사이트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염색질, 이 보라색으로 염색된 이 유전자 물질들이 이제 뭐 뭉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것처럼 이 메타 루브리사이트, 메타 중간 단계죠. 사이토플라즘에는 이제 헤모글로빈이 옅게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핵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뭉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여기 1번, 그렇죠? 요건 이제 요거하고 1번하고 같은 겁니다, 조금. 메타 루브리사이트도 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핵이 뭉쳐지긴 했지만 완전히 뭉쳐진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좀 더 뭉쳐지게 되면 2번 같이 되는 거예요. 사이토플라즘도 어때요? 약간 회색 빛깔이 감돌았던 것이 거의 적혈구하고 좀 비슷한 상태가 되어버리죠. 그렇죠? 이렇게 후기 메타루브리사이트다 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B장을 통과하면 색이 완전히 제거가 되어버리면 3번 그렇죠? 이게 농염적혈구 중에서도 비교적 진하게 염색된 농염적혈구 RNA가 많은 거죠. 좀 더 지나면 4번이 되는 겁니다. RNA가 좀 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크기는 크고 그렇죠. 미성숙한 상태 4-1번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좀 더 진행이 되면 자, 눈 좋으신 분들 자, 이렇게 5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진행이 되면 거의 뭐 정상하고 구별이 가지 않을 정도의 염색성을 갖는 이런 6번의 성숙한 적혈구가 되는 겁니다. B장에서 이 NRBC의 핵을 제거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피팅이라고 합니다. PITTING에서 피팅이라고 하는데 핀셋으로 딱 제거하는 것처럼. 근데 이것이 이제 재생이 활발한 경우에는 이 프로세스가 되게 빠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핵 잔여물이 남아있는 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웰 졸리 소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매뉴얼로 검사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3학년 때 또 시간이 되면 한번 과제하면서 해보실 수도 있고 또 4학년 때 해보실 수도 있고 그러겠습니다.
자, 세망적혈구, NMB나 레티큘로사이트 스테인으로 염색한 미성숙한 적혈구. 이 염색약은 RNA랑 결합한다고 했죠. 적혈구를 염색시키는 건 아니고, 미성숙한 적혈구 내에 있는 RNA랑 결합해서 침전물이 생기는데 그것이 세망, 좀 심한 것은 이렇게 그물 모양이다 그래서 레티큘로사이트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왜 이렇게 레티큘로사이트를 염색을 해야 되냐면은, 그렇죠? 미성숙한 적혈구가 우리가 광학산명 현미경상에서 농염적혈구 구별할 수 있지만, 이거를 완벽하게 구별할 수는 없죠, 그렇죠? RNA 양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미성숙한데 성숙한 거하고 잘 구별이 안 되는 애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훈련소로 치면은 뭐 훈련소 6주차들, 그렇죠? 거의 뭐 기관병하고 구분이 안 가죠. 현역하고 구분이 안 가는 그런 상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미성숙한 적혈구들은 정상 적혈구보다 좀 더 푸르스름하게, 좀 전문 용어로는 호염성이 증가된 이런 상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DP계선 세 번째 염색약의 친화성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미성숙한 적혈구가 증가했을 때, 그렇죠. 그 로마노프스키 염색상에서는 폴리크로마시아다, 농염 적혈구 증가증이다, 또는 증다증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세망적혈구도 좀 빈혈도 심하고 재생이 활발할 땐 스트레스 레티큘로사이트다 그래서 세망적혈구가 매우 큰 세망적혈구가 나올 수도 있다. 자, 미리 말씀드린데, 자, 모든 농염적혈구는 세망적혈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모든 세망적혈구는 다 농염은 아니다. 무슨 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네. 레티큘로사이트에서는 염색은 되어도, 그렇죠? 염색은 되어도 RNA 양이 적기 때문에 로마노프스키 염색에서는, 그렇죠? 진하게 염색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자, 사진을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로마노프스키 염색에서 구별이 되는 미성숙한 적혈구도 있지만 구별이 잘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미성숙한 적혈구 증가했으니까 이런 것을 로마노프스키 염색에서는 폴리크로마시아 이렇게 불렀죠. 폴리크로마시아. 자, 이것을 NMB를 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NMB를 하게 되면은 염색이 됩니다. RNA가 많은 것은 진짜 세망처럼 보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보이는데 RNA가 별로 없는 것은 이렇게, 그렇죠? 점만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개에서는 이것까지 다 계수를 해주는 거예요.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고양이는 이렇게 점만 있는 것들은 또 따로 분류를 합니다. 의미를 또 다르게 부여하고 고양이에서는 주로 이런 식으로 세망이 좀 심한 것만 따로 구분하는데 개에서는 다 계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수를 하게 되는데, 네. 방법은 이렇습니다. 동량의 혈액과 동량의 염색약을 섞는 거니까 이제 혈액 한 방울, 염색약 한 방울을 에펜돌프 튜브에다가 잘 섞어서 정치한 다음에 15분이나 20분 정도 있다가 그거를 혈액도말표 만들듯이 도마를 만들어서 건조해가지고 관찰하셔도 되고 또는 딥픽으로 염색을 해서 대주 염색이라고 하는데 딥픽으로 염색한 다음에 콘트라스트를 높여서 이렇게 계수할 수도 있고 1000개를 세는 게 좋겠지만 뭐 500개도 많죠 사실은 한 300개 정도 이렇게 계수하기도 합니다. 자, PCV마다 예상되는 정상적인 레티큘로사이트 퍼센트가 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뭐 재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100분율로 레티큘로사이트가 몇 개가 있는지를 이제 퍼센트를 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교정을 해줘야 됩니다. Corrected Reticulocyte Percent에서 CRP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고 한 번 더 Reticulocyte Index라고 하는 사람에서 가져온 개념인데 RI까지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두 환자가 있습니다. PCV가 25%, PCV가 5%가 있는데 두 환자에서 둘 다 세망적혈과 5%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이 두 환자에서 재생성이 똑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그럴 수가 없죠. 그렇죠. 왜냐면 이제 빈혈의 정도가 다르니까. 자, 그래서 뭐 처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CRP를 계수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PCV를 반영한 세망적혈구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계산하는 방법은 뭐 단순 산수입니다. 세망적혈구 100분율 우리가 이제 계측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정상 PCV분의 페이션트 PCV, 개는 45, 고양이는 37로 해서 CRP를 계산하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RI는 뭐냐면, RI는, 자, 이건 이제 사람에서 뭐 1970년대, 80년대 좀 연구를 했습니다. 그 보니까 뭐냐면, 어떤 환자가 빈혈이 심하면 심할수록, 빈혈이 심하면 심할수록, 미성숙한 적혈구들, 여기서 말하는 미성숙한 적혈구는 뭐냐면, 빈혈 때문에 가속화되어서 만들어진 이 미성숙한 적혈구 말고, 원래 골수에는 미성숙한 적혈구가 그 리저브로 지금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리저브 미성숙한 적혈구들이 빈혈이 생기게 되면 일단은 그런 미성숙한 적혈구들이 말초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정상일 때와 다르게 이 미성숙한 상태로 있는 시간이 좀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빈혈이 있는 환자가 왔을 때 세망적혈구를 계수해 보니까 그 모든 세망적혈구는 빈혈에 대한 반응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이제 그 사람에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걸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교정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RI 인덱스라는 것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사람에서 데이터긴 하지만 개에서는, 고양이는 아닙니다. 개에서는 이제 테이블을 이제 요 기준값을 참고해가지고 교정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예를 들어 PCV가 22.5인 개에서 예를 들어서 레티큘로사이트 백분율이 4%가 나왔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CRP 계산을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45분에 그렇죠? 네, 45분에 그 다음에 PCV가 22.5 그렇죠? 22.5 22.5를 하고 그다음에 교정을 하기 위해서 계산한 값 그렇죠? 백분율 값이 뭐냐면 4% 그렇죠? 자 이렇게만 계산하면 이제 CRP가 되긴 하지만 자 이렇게 계산한 값을 또 뭘로 나눠야 되냐면 그렇죠? 지금 환자가 22.5니까 요 사이가 되겠네요. 그렇죠? 2점 몇 정도 되겠죠. 그렇죠? 2점 몇. 여기는 이제 2로 편의상 좀 2로 했지만 2점 몇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1보다는 조금 부족한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환자는 지금 말초 혈액에 세망적 혈구가 있긴 하지만 그렇죠. 이게 빈혈에 대한 반응으로 만들어진 미성숙한 적혈구는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죠. 말초 혈액 내에 지금 미성숙한 적혈구가 있기는 하지만 이 환자는 재생이 충분치 않은 또 불량 재생 또는 비재생 빈혈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또는 이제 물론 이 환자는 뭐 재생 전 단계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좀 더 연속 검사를 해봐야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CRP뿐만 아니라 개에서는 RI까지도 계산을 해야 된다. 근데 대개 이제 보면 자 이런 경우는 뭐냐면 이 재생 반응이 매우 활발한 경우는 문제될 게 없는데 그래도 재생 반응이 좀 이렇게 활발하지 않은 경우에 그게 CRP로 봤을 때는 재생이 좀 있어 보이는데, 그렇죠? 재생이 있어 보이죠. 실제 환자 상태가 그런 매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계산해 보면 RI 값이 1보다 낮은 경우가 좀 있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먼 셰퍼드인데요. 수컷이고 6개월입니다. 이 아이가 후지 파행도 있었고, 사실 파행이 보니까 관절이 이렇게 부어서 왔는데 바늘을 찔러 보니까 혈액이 나왔어요. 혈관을 찌른 것처럼. 이런 건 뭐냐면 관절 혈증이라고 해가지고 보통은 이제 혈우병 있는 환자들, 응고개 장애가 있어서 혈우병 있는 환자들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 환자는 이제 혈요도 있고 그 다음에 암컷 동배자견도 사망했어요. 폐출혈로. 자, 이런 경우는 뭐냐 혈우병이 아니고 혈우병은 이제 수컷에서만 발현이 되니까 이런 환자들은 보통 뭐냐면 살서제 중독인 경우입니다. 옛날에 좀 나쁜 마음을 품고서 이렇게 고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살서제 같은 거 묻혀서 던져줘가지고 개 죽이는 경우가 가끔 있었거든요. 네. 또는 이제 뭐 모르죠, 그렇죠? 이렇게 어린 개들이 모르고 이게 먹었는데 사실 이게 살서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자, 빈혈이 이렇게 있고요. 빈혈이 있고 그 다음에 혈소판 ADQ는 뭐냐면 adequate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도말병원에 보니까 충분하다. 뭐 지연 치열을 하거나 그러면 혈소판들이 이제 뭉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수가 정확하지 않아서 도말표 분해서 이제 관찰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MCV는 72.1인데 요거 갖고서는 알 수가 없겠네, 그렇죠? 그러나 임상 소견상 이 환자는 재생이 될 거니까 재생 전 단계이거나 아니면 묻혔거나 뭐 이렇게 예상할 수는 있겠죠. 네. 자, 이 환자 세망적 혈구 값은 4.5%가 나왔습니다. 4.5%죠. 4.5%. 네, 4.5%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CRP 계산하니까 어때요? 45분에 환자의 HCT 30 하니까 CRP는 3이 나왔습니다. 3. 그리고 앞에서 RI 인덱스 대충 적용해 보면은 1보다는 증가가 되어 있다. 그래서 MCV는 레퍼런스 레인지에 있기는 하지만 레퍼런스 레인지 안에 있기는 하지만 재생성은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개와 고양이의 레티큘로사이트 세망적 혈구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는 골수에서 나온 후에 1일 정도면 성숙합니다. 제가 이제 보통 1일에서 3일 정도 얘기했는데 1일로 하겠습니다. 좀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1일. 개는 주로 애그리게이트 폼이다. 애그리게이트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그 NMB 염색하게 되면 좀 지저분하게 뭐 이렇게 RNA들이 침착된 것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요것이 이제 세망적 혈구입니다. 애그리게이트. 근데 개에서는 뭐 이렇게 애그리게이트라는 표현을 따로 붙여서 부르지 않고 그냥 레티큘로사이트다 이런 식으로 봅니다. 자, 반면에 고양이는 이 애그리게이트는 하루 만에 펑테이트가 되고 이 펑테이트는 그때 말씀드렸죠. MCV 증가 예외 경우 중에 그렇죠? 펑테이트는 10일에서 12일까지도 순환하지만 최대 21일까지 순환하는 경우도 있고 펑테이트 레티큘로사이트는 용적이 크기 때문에 미약한 빈혈에서 또는 빈혈이 있어가지고 이제 회복이 된 후에 포스트 리제너레티브 매크로사이토시스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죠. 도말표본에서 이제 농염적 혈구라고 우리가 구분이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애그리게이트입니다. 이 펑테이트는 RNA가 사실 거의 없기 때문에 눈으로는 광현미 영상으로는 잘 구별이 안 가요. 단 이제 사이즈는 크니까 큰 걸로 이게 펑테이트 레티큘로사이트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펑테이트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그냥 뭐 의미가 있죠. 자, 이게 이제 1977년인가 이제 실험했던 논문인데 요즘은 이제 이런 실험을 안 하지만 고양이에서 이렇게 임의로 이렇게 출혈을 유발시킨 후에 여기 corrected CRP죠. CRP 값으로 이제 보니까 빈혈이 이제 급하게 진행되는 경우에 출혈성 빈혈이겠죠. 출혈성 빈혈인 경우에 처음에는 이렇게 펑테이트 레티큘로사이트만 나오다가 좀 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바로 애그리게이트 폼이 나오게 되고 그렇죠. 이 펑테이트는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죠. 빈혈이 회복된 후에도 계속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빈혈이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포스트 리제너레티브 매크로사이토시스가 나타날 수도 있고 빈혈이 이 경우는 이제 심하니까 애그리게이트까지 만들어졌지만 심하지 않고 미약한 경우에는 그냥 펑테이트만 골수에서 유리가 돼서 회복시키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NMB 염색한 건데 이렇게 좀 뭐 레티큘로사이트라기보다는 그냥 그 하웰졸리 소체가 여러 개 있는 것처럼 보여지긴 하네요. 그렇죠? 이런 거를 고양이에서 애그리게이트 레티큘로사이트다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점들만 있는 것은 펑테이트 레티큘로사이트다 이렇게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재생성 평가를 한다 그랬을 때는 바로 이 애그리게이트 레티큘로사이트를 계수하게 되고 장비에서도 프로사이트, 시스맥스, 어드비아 모두 다 이렇게 애그리게이트 레티큘로사이트를 주로 카운트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겠죠. 뭉쳐있기도 하고, 여기는 이제 뭉쳐있기만 하고, 여기 점들만 있는데, 뭉쳐있는 거하고 점들하고 같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는 애그리게이트로 가고, 점들만 있는 경우. 근데 점도 뭐, 어느 문헌에 보면 20개 이상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애그리게이트로 카운트가 된다. 이제 이런 가이드라인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점만 있는 경우는 펑테이트, 그 다음에 물이 섞여 있거나, 물이 진 걸로만 있다 그러면은 애그리게이트로 카운트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이인즈 소체입니다. 이렇게 큰 거는 하이인즈 소체 돌출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돌출되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하이인즈 소체다. 하웰졸리 소체가 이렇게 돌출될 리는 없으니까. 그렇죠? 사실 또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이게 이제 광학현미 영상에서도 이제 봐야 되긴 하지만 광학현미 영상에서도 이렇게 자잘한 점들이 보이는데 NMB에서도 이렇게 보인다 그러면 이 경우는 고양이에서는 마이코플라즈마, 헤모펠리스, 헤모마이누툼 같은 이런 기생충일 수도 있는 겁니다. 참고로. 뒤에 가서 설명드릴 거고요. 자, 어떤 환자가 이렇게 내원했습니다. 고양이 MCV가 56이고 빈혈이 되게 심해요. 도말표본 봤더니 아니소사이토시스, 대소부동이 매우 심한데 재생이 있는가? 이렇게 봤더니 NMB 염색을 했을 때 이렇게 이런 거는 이제 뭐 요거 좀 아쉽네요. 좀 펑테이트로 봐야 되고 요거는 뭉쳐있기도 하니까 이런 거가 이제 애그리게이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애그리게이트 좀 아쉽긴 하지만 이 처조도 보면 아시겠죠? 등치가 크지만
이렇게 등치가 크지만 그냥 점들만 한두 개 있는 것밖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이 다 뭐냐면 펑테이트 레티큘로사이트고, 그렇죠? 이걸로 인해서 MCV가 증가되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물론 이제 고양이에서는 또 이런 경우 좀 복잡해지는 게 뭐냐면 FLB 감염에 의한 골수 이형성의 결과일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이게 그 고양이에서 FLB 감염이 있을 때 큰 적혈구가 나오는 거하고 그다음에 재생 반응에 의해서 큰 적혈구가 나오는 거하고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그쵸. 일정 부분 항상, 그쵸. 일정 부분 항상 어느 정도의 적혈구는 깨지고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깨지고 만들어지다가 빈혈이 생겼다 그러면 이 만들어지는 것이 가속화가 되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FLB 환자에서도 뭐냐면, 이 에리트로포이에시스, 적혈구 골수 조혈이 완전히 셧다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금씩 만들어지긴 하는데 그 만들어지는 것이 뭐냐면 FLB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상한 그 이상한 형태가 어떤 거냐면 크기가 큰 적혈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차이입니다. 자, 폴리크로마시아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폴리크로마시아는 농염적혈구 증가증. 그렇죠? 개에서는 폴리크로마시아다 그러면은 그 NMB 염색하게 되면은 이 농염으로 염색된 것들은 다 레티큘로사이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양이에서는 폴리크로마토필은 염색해보면 대부분 이건 애그리게이트고, 그렇죠? 펑테이트 레티큘로사이트는 NMB로 염색했을 때 거의 NMB로 염색했을 때 점들만 이렇게 좀 보인다고 그랬고, 그렇죠? 이거는 로마노프스키 염색에서는 농염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개고양이 모두 폴리크로마시아가 있다. 그러니까 도말품 봤을 때 농염적들과 쉽게 관찰된다. 이렇게 여기저기서 정상적으로 거의 없기 때문에 관찰된다 그러면은 한 3일에서 7일 전에 시작된 활발한 골수 조혈 작용이고 이때의 기전은 뭐냐면 출혈 또는 용혈성 빈혈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곁들여서 이제 재생성 빈혈이 있을 때 말초액 도말 표본에서 보일 수 있는 소견 앞에서 형태를 얘기할 때 제가 인클루전 바디에서 몇 가지 소개해드린 것도 있죠. 그렇죠? NRBC 다르게 말하면 메타루브리사이트가 빈혈이 특히 이제 재생이 활발한 경우에 관찰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메타루브리사이트는 이게 관찰된다고 해서 항상 재생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비재생이나 다른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메타루브리사이트를 말초력에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참고 하웰졸리 소체는 아무래도 잘 보이겠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냐면 루브리사이트에서 메타루브리사이트가 되면 색이 피크노틱하게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비장에서 제거가 되는데 이 너무 빠르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조각이 남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웰졸리 소체가 보통은 재생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좀 보이게 된다. 대조부동은 당연히 보이겠고 호염기 반점은 보통 반출위에서 얘기하지만 제 카페를 보시면 개나 고양이에서도 가끔 보입니다. 꼭 찾으려고 하진 마세요. 자,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그렇죠? 이 중심 창백이 없는 이런 구상적 결구들이 되게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농염적 결구도 보이죠? 아주 진한 거, 좀 덜 진한 거, 그렇죠? 이것도 진한 거, 그 다음에 글쎄요, 그렇죠? 요거 그렇죠? 요거하고 요거보다는 좀 부족하지만 어쨌거나 농염, 그렇죠? 게다가 하멜졸리 소체도 있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자, 이런 걸 보고서 뭐 구순적혈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정확하게 본 걸 수도 있지만 그죠? 모양은 이제 도말표본상에서는 구순처럼 보이긴 하네요, 그렇죠? 예, 근데 구순적혈구증인 경우는 보통 이제 전체적으로 다 중심 창백 부위가 원형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막대기 모양 또는 이제 말밥통 모양, 그죠? 구유 같은 모양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순적혈구는 뭐 일반적으로는 거의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때 알라스카 말라미트, 미니어처 슈나우저 뭐 이런 경우에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 농염적 혈구는 다른 것보다 매우 심하죠. 염색성이. 그렇죠? 이런 것이 일종의 스트레스 레티큘로사이트일 것이다.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스트레스 레티큘로사이트로 보는 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이 농염적 혈구가 충분하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로 미니어처 슈나우저나 닥순투에서는 정상적으로도 아시겠죠? 정상적으로도 NRBC가 증가되어서 관찰될 수도 있다라는 거. 보통은 이제 뭐 100혈구 10개당 이제 1개 정도 NRBC가 보일 수도 있는 거지만 정상적으로는 미니어처 슈나우저나 닥순투에서는
뭐 이렇게 100개 백혈구당 100결구를 이렇게 관찰하는 동안에 7개까지도 NRBC가 관찰될 수도 있다. 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이제 이 세포가, 루브리 블라스트, 그 다음에 좀 더 지나면 프로 루브리사이트 됐다가, 루브리사이트가 됐다가, 이렇게, 핵이 뭉쳐지면서 메타 루브리사이트가 되고, 핵 빠지면서 이런 식으로 폴리크로마토필이 되고, 시간 지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성숙한 RBC가 된다. 네. 자동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매뉴얼로 하는 게 정확하긴 하지만 시간이 못 걸려도 한 30분 걸리기 때문에 임상하다가 바쁜데 또 매뉴얼로 하고 있고 그러면 또 번거롭기도 하고 또 환자 상태도 안 좋은데 그렇죠. 사실은 또 용열이나 빈혈로 내원한 환자들은 빈혈이 메이저 컴플레인이면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생성 평가를 해본다는 것은 참 사실 그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있으면 그냥 자동화 장비가 있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그렇죠. 퀵 레퍼런스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겠죠. 임상에서는 이제 프로사이트, 이 시스맥스의 미니어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랩 장비로 시스맥스하고 어드비아 장비가 있습니다. 프로사이트 시스맥스는 거의 원리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망적 결국 다 이제 특수한 이제 염색약이 들어가게 되고 염색약을 반응시킨 다음에 이제 레이저로 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미성숙한 적혈구의 헤모글로빈도 따로 이제 측정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세망 적혈구를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RNA의 신호에 따라서 그렇죠? 또는 RNA의 양에 따라서 ALFR, MFR, HFR로 이렇게 구분해서 레포트도 해줍니다. HFR은 뭐냐면 High Fluorescence Rate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미성숙한 거. 그 다음에 성숙한 이것도 좀 어폐가 있지만 그렇죠? 성숙한 미성숙한 적혈구가 주로 LFR에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HFR은 미성숙한, 가장 미성숙한, 그러니까 RNA가 가장 많은, 그러니까 이제 그 NRBC에서 핵 빠지고, 그쵸, 바로 나온 상태죠. HFR. IRF는 뭐냐면, 요 MFR하고 HFR을 합친 겁니다. 요거. Immature Reticulocyte Fraction이다 그래가지고, MFR하고 HFR. 그러니까 이제 빈혈이 있으면서 재생이 활발한 경우는 뭐냐면, 요 HFR도 증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HFR도 증가가 돼야 되고, 사실 재생성이 활발한 경우는 이 세 가지 분액이 다 골고루 있어야 되는 건데 어느 한 분액이 빠져버린다? 그럼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요 장비를 해석하는 부분은 너무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의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그래프하고 또 사이토그램 이걸 통해서 어떻게 재생성 여부를 평가하는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비아도 마찬가지예요. 어드비아도 레이저와 그 다음에 특수 염색을 활용을 해서 미성숙한 적혈구를 개수하게 되는데 이 프로사이트 시스맥스보다 좀 더 좋은 점은 뭐냐면 그 세망적혈구의 크기와 헤모글로빈 농도까지도 두 가지 축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습니다. 프로사이트한 시스맥스는 미성숙한 적혈구를 정확하게 개수는 하지만 그 크기만 갖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크기만. 그러나 어드비아는 크기뿐만 아니고 헤모글로빈 농도의 축까지 해서 좀 입체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좀 더 적혈구계를 좀 더 입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고요. 여기서도 CHR이라고 해서 이 세망적혈구만 따로 모아서 헤모글로빈의 양을 계측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세망적혈구도 아까 LFR에 해당하는 게 L레틱, MFR에 해당하는 게 M레틱, HFR은 H레틱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미성숙한 미성숙 적혈구, 그 다음에 가장 성숙한 미성숙한 적혈구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프로사이트입니다. 프로사이트는 이런 식으로 레포트가 됩니다. 닷플롯이라고 하는데요. 닷플롯. 네. 재생이 있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라색 점들이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가 쉽게 말하면 이제 프로사이트에서는 보호가 안 되지만 여기가 뭐냐면 바로 HFR 구획이고 여기가 MFR 구획, 그 다음에 여기가 LFR 구획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재생이 활발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어쨌거나 이제 뭐 그게 아니어도 그렇죠? 이 보라색 점들이 여기 있으니까 정상 대비 봤을 때 그렇죠? 재생 반응이 있긴 하구나 이렇게. 자, 시스맥스 장비는
시스맥스 장비도 똑같습니다. 이 다트 플랫은 똑같아요. 여기 보면 이게 보라색 다트들이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HFR, MFR, 그 다음에 LFR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수치로 딱 레포트가 되죠. Immature Reticular Site Fraction, 그 다음에 세망적 결구 절대치가 22만 5천 개, 총 4.7%다. CRP, RI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HFR도 그렇죠. 전체 세망적 결구 중에서 HFR이 40%, MFR이 17%, LFR이 42%. 그러니까 HFR이 40%나 되니까 재생이 매우 활발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어드비아 가장 화려하죠. 그렇죠? 어드비아 가장 화려하다. 보통 이 레틱 스캐터 업소프션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빨간색이 성숙한 적혈구, 이것이 이제 L 레틱, M 레틱, H 레틱. 그러니까 이제 시스맥스로 치면 여기가 HFR, 여기가 MFR, 여기가 LFR인데 그렇죠? 가장 미성숙한 미성숙 적혈구부터 성숙한 적혈구까지 골고루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또 성숙 적혈구 대비 봤을 때 어때요? 크기는 그렇죠? 크기는 크고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 농도는 낮아져 있구나. 그래서 여기에 딱 찍히는. 그래서 어드비아가 거의 끝판왕이죠, 그렇죠? 이게 한눈에 딱 재생 잘 되네. 이때 MCV 고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MCV에서는 레퍼런스라는 제한이 있어가지고 재생되는지 여부 요것만 본다면은 고민이 많이 되겠죠. 그러나 네 이렇게 RBC VHC, 레틱 스케라 옵섭션, 그 다음에 레틱 VHC까지 보시면 쉽게 한눈에 재생성 여부를 평가할 수가 있다.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양이도 여기가 H레틱, M레틱, L레틱 이렇게 돼. 고양이는 보니까 이렇게 H레틱이 좀 잘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생길 정도면 빈혈이 매우 심하고 재생이 매우 활발한. 그 다음에 이런 터코이즈 또는 스카이블루 다트들은 이렇게 정상적들과 비교해 봤을 때 역시 크기도 크고 그 다음에 아시겠죠? 자 여기 보면 보통은 이제 적혈구들이 요 구획 안에 들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되게 이제 증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왜 그러냐면 이제 하인즈 바디가 있는 경우 특히 이제 이런 경향이 좀 있어요. 뭐 나름의 이제 검사 오류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특히 뭐 양파 중독이나 이런 경우는 특히 이제 이런 게 심하겠죠. 어쨌거나 재생성 평가하는 것은 뭐 비교적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뭐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들만 보면 되니까 이렇게 쉽게 구별할 수가 있다. 재생성 여부를. 자, 이런 식으로, 자, 비재생성인 경우도, 그쵸. 비재생성인 경우도 쉽게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H레틱이 좀 빈약하죠? 그렇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LM 레틱도 있기는 있지만 좀 빈약하니까 재생이 좀 충분하지 않겠다 예측할 수가 있고, 그렇죠? 이렇게. 여기도 요것보다는 좀 더 활발하긴 하지만 여기도 좀 빈약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또 미약한 빈혈이기 때문에 반응이 또 미약할 수도 있고, 뭐. 반면에 이제 또 아래 거를 보시면 또 없습니다. 그렇죠? H 레틱은 없고 M하고 이렇게 L 레틱만 있고 그래요. 이런 경우. 자, 보시면 레티큘로사이트가 2.38%인데 CRP 계산하면은 1.32%, RR 계산하니까 0.66%. 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뭐냐면 지금 혈중에 NMB를 염색하면은 미성숙한 적혈구가 있기는 한데 이것은 이런 식으로 결론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빈혈에 의해서 가속화된 재생 반응의 산물이 아니고 아시겠죠? 골수에서 대기 중이었던 미성숙한 적혈구들이 빠져나온 거다.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재생 전 단계여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재생 전 단계여서 그럴 수도 있고 시간이 좀 이제 좀 더 증가할 수도 있기도 하겠죠. 그렇죠. 어쨌거나 이제 이 어드비아 장비는 요 몇 가지 그렇죠. 이 사이토그램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세 가지 사이토그램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아가지고 그 빈혈 환자가 있을 때 여러 각도로 빈혈 환자를 평가할 수 있는 아주 장점이 있습니다. 임상에서도 이제 이 장비를 몇 군데 운영하는 데가 있기는 합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한편 이제 이렇게 RA라는 개념도 좀 있습니다. 뭐냐면 Regeneration in the absence of anemia 그래가지고 빈혈이 없는데 재생 반응이 있는 경우 이것도 이제 이게 장비가 좋아지고 나니까 알게 된 건데 빈혈이 없어요, 그렇죠? 빈혈이 없는데 그렇죠? H레틱부터 L레틱까지 이렇게 충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빈혈이 없지만 재생 반응이 있는 경우가 있구나.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뭐 영양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뭐 또 종양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
어떤 환자들은 심장 기능이 저하가 되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또 이런 것을 RAA다 이렇게 또 부릅니다. 반면에 또 이제 어떤 경우도 있냐면 비재생 빈혈 환자로 시작이 됐어도 그렇죠. 나중에 이제 그 원발 원인이 제어가 되고 완화가 되면은 또 부족한 적혈구를 또 보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재생으로 전환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환자는 빈혈이 출혈이나 용혈에 의해서 시작이 됐지만 그 기저 원인이 또 만성 염증 질환이 동반된다든지 뭐 골수에 문제를 유발시키는 원인이다 그러면은 재생 반응이 억제가 될 수도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재생 간에 전환되는 경우도 좀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이 환자는 이제 자궁축농증 환자, 자궁축농증 뭔지 알죠, 그렇죠? 자궁축농증 환자인데 보시면 초기에 이렇게 재생이 빈약합니다. 빈약하다가 이제 몸증이 그렇죠? 임상 증상이 많이 개선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이렇게 아주 활발하게 재생 반응이 나타나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는 빈혈 환자가 재생이 있다 그러면 용혈과 출혈로 접근할 수 있지만 아시겠죠? 재생성 환자라 하더라도 기저 원인이 뭐 만성 염증이라든지 골수에 문제가 있다든지 뭔가 재생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있다 그러면은 이 재생이 약화되거나 억제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이렇게 자궁축농증 환자에서처럼 그렇죠? 애초에 이제 이것이 비재생으로 시작이 되긴 했지만 병증이 완화가 되면서 부족한 적혈구 보충하기 위해서 나중에 재생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아울러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생성 아시겠죠? 빈혈 환자가 오면 항상 우리의 관심은 뭐라고요? 재생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죠? 이거를 지표를 통해서 접근할 수도 있고 매뉴얼 검사로도 알 수도 있고 로마노프스키 염색에서도 알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죠?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정확하게 계수가 가능한 장비 산출값이 아무래도 그렇죠. 절대적 우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장점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재생 반응은 또 빈혈이 없는 경우도 재생 반응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재생 비재생 간에 이게 전환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실습과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4학년 때 뭐 이제 과마다 이제 그쵸 순환하면서 실습할 때 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조별로 그다음에 조별 과제를 하면서 실험실에서 간단하게나마 이제 실습을 해볼 수 있도록 또 어레인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